경찰관과 피해 여성의 통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경찰관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들한테도 따끔하게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동안에 우리 지휘부가 바뀌면 어떻게 했죠? 슬로건을 하나 내걸고 이래왔습니다. 앞으로 전진! 개혁하자! 혁신하자! 변화하자! 이런 걸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의 전진이 아니고 뜬금없이 과거로의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10만 경찰 조직은 정말 10년을 하루같이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는 어떻습니까? 좀 암울하죠?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휘부에서는 가던 길을 멈춰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앞만 보고 갈 게 아니고 초심을 한번 돌아보자. 그럴 여유를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여러분께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만 흘러가는 것일 뿐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저는 자기 성찰, 자기 통찰, 초심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심은 동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요에 따라서만 사람을 만나고 이익을 좇아서만 일을 하고 매사에 머릿속으로 득실만을 셈하는 이런 마음, 때묻은 마음입니다. 동심을 잃은 마음입니다. 초심을 잃은 마음이죠. 경찰, 이 경찰이라는 것이 그러지요. 경자가 한자로 풀이해봤습니다. 삼가에서 말을 하고 갓을 쓰고 제사를 지르는 심정으로 경찰을 한다. 자, 초심. 초자가 어디자에 플러스 칼도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심자. 자, 우리가 경찰 막 시작할 때 경찰 초심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도 협조를 안 하네요. 경찰 초심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초심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찰 초심으로 봤어요. 자, 경찰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축제하는 것처럼 갑옷을 갖춰 입고 칼을 차지요. 칼을 무딘 칼을 차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칼을 잘 갈아서 샤프하게 간 상태에서 출정을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복을 깔끔하게 달여입고 권총을 딱 차고 근무에 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깔끔하게 제복을 입고 100대1 이상을 뚫고 들어오고 권총을 차고 있는 경찰관을 OECD 국가 중에서 10위 안에 든다는 나라가 감히 권총찬 경찰 매가지를 잡아버립니다. 밤에 주치자들. 제가 강력반 행사하면서 그럽니다. 그 수많은 중학범들을 다 상대를 해봤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주치자. 말도 안 통합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흉악범 알기로 우습게 알았어요. 우리 북부 형사들이 한 70명, 80명 형사들이 2년 동안 추적은 그 강도 상해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흉악범이냐면은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딱 술을 먹습니다. 옆에 아가씨도 앉아있어요. 대학생들도 앉아있고 다른 아가씨들도 앉아있고 술집 여자도 밤늦게 이제 같이 포장마차 술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마지막 한 여자가 남아있을 때 뒤따라갑니다. 돌로 어깨나 이런 데를 쳐가지고 기절시키고 어깨를 부러버려요. 강간해버립니다. 돈 다 뺏어. 또 다시 데리고 와서 다른 여자는 다시 데려와서 술을 같이 먹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 눈치도 못 채요. 말하면 칼침 줘버리죠 바로. 자, 이걸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놈이 바로 군의 매전 식당이 평수가 아주 좁습니다. 굉장히 좁죠. 거기에서 뛰쳐서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뛰쳐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뚫고 나가려고 유리창을 받았는데 튕겨 나오면서 탁자에 있는 식칼을 잘 든 칼입니다. 그대로 탁 든 겁니다. 자, 칼을 드는 순간에 우리 백형사가 몸을 보듬하고 덮쳤어요. 칼이 우굴 올라가서 뒤에 있는 우리 백형사를 찌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칼! 딱 그랬다고 우리 백형사. 그러니까 제가 칼이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 형광 불빛에 번쩍 하는 거예요. 이게 칼이라는 소리 듣고 우측 어깨를 쳤는데 잠바를 입어서 퍽 그럽니다.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퍽 완충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감이 전혀 아니에요. 맞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버려요. 그 순간에 하늘이 노래 부르더라고. 와, 가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찰나지만은 너무나 TV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동료도 순직하는 것 나무일로만 느껴지는데 내 앞에서 동료가 죽고 내가 죽고 이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순간에 주마등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만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이 다 벌어진 겁니다. 한 방 쳤는데 안 맞아버렸어요. 제대로. 두 번째 다시 쳤습니다. 다시 돌아서 일격을 가했는데 딱 소리가 났어요. 제대로 맞은 것 같아. 우리 백형사 손이 한 손이 쳐져버리더라고요. 그대로 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골이 좀 되겠더라고요. 맞아가지고 우리 백형사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놈이 안 맞고. 그래도 어찌나 힘이 좋던지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 손을 쳐져가고 있고. 눈물을 나오려고 많자. 와, 이건 뭔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맞냐고. 짐승처럼 행동하지요.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한 겁니다. 뭐 그건 이성이란 거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짐승이 된 거죠.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사슴 목 물어보는 게 잔인하게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짐승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일격을 가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일격을 가할 때 어떻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이번에 일격을 가고 안 맞으면 내 인생도 끝났다. 이게 나만 죽는 게 다 죽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다른 형사들은 배치되어 있는데 그 형사들 우리가 사인이 안 맞아버렸어요. 항상 작전 가면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하고 팬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황이 끝나서 결국 왔어요. 세 번째 일격을 다시 가합니다. 제 몸이 거의 한 50cm 뜨더라고요. 공중으로. 뜨는데 마지막 일격을 가고 머리에 딱 맞았는데 딱 소리가 나는 게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할 때 말이죠. 홈런 딱 치잖아요. 딱 야구 선수를 그러잖아요. 맞는 순간에 딱 아 홈런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홈런 친 사람이 처음부터 막 질주 안 하잖아요. 딱 한번 쳐다보고 맞는 순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잘 넘어가는구만. 뛴다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제대로 맞았구나. 딱 소리가 제대로 났는데 이놈이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는데 통나무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곤두박질 찾고 그 바닥에 쳐박히는 거예요. 제 경찰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인 초심입니다. 저는 잡초 인생입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53인데 저는 살면서 순경처럼 삽니다. 어쩔 때는. 어쩔 때는 경이처럼 살지만 순경처럼 산다는 거예요. 저같이 초심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요. 저 형사생활할 때 이랬습니다. 항상. 형사생활하면 조폭들하고도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 있고 조폭들한테 협박도 많이 당합니다. 저는 미련도 없었습니다.
우리 형사들이 상당히 겁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형, 우리 인생이 잡초 인생 아닌가? 잡초처럼 살세. 너는 잡초처럼 태어났나 몰라도 구남매에서 제가 구남매에서 태어났습니다. 잡초처럼. 아니, 나는 아들 둘에서 부잣집에서 나는 잡초가 아니네. 그럼 나만 잡초란 이야기야? 제가 한평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 자식을 낳고 아침 새벽처럼 이렇게 안개가 자고 온 들판 한평천지가 굉장히 넓죠. 항소를 몰고 합니다. 우리 항소 늑다리 항소라고 굉장히 늙었어요. 13년이가 되는데 새끼도 엄청 많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항소를 몰고 아침에 이렇게 쟁기질 갑니다. 그러면 질갱이가 항소가 한번 밟아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밟아버리고 항소 지나가고 우리 아버지 지나가고 나면 그 질갱이가 다시 꿈틀꿈틀꿈틀하고 다시 오리치로 딱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솔직히 저는 초심이 그렇습니다. 나는 질갱이처럼 잡초처럼 게 인생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왜 초심 찾기를 해야 하는지, 또 초심 찾기를 통해서 전국 경찰관들이 어떤 것을 일깨웠으면 하는지 청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 경찰이 지금 현재까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발전을 해오면서 부패 문제라든지 또는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뭐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또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찰관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전문성이나 성실함은 더 높아졌지만 사명감, 헌신, 열정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초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수함, 또 열정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이라는 직업을 처음 출발할 때 과연 어떤 생각으로 경찰에 입문하였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봄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에 들어올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든지 억울함을 없게 해준다 할지, 또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한다 할지,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 헌신, 열정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 경찰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말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희망의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어떤 수원 사건이나 일부 경찰관들의 부패 비리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역량과 성실함을,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의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대한민국 경찰 화이팅!